네, 안풍길 원장입니다. 네, 조하나 강사입니다. 다양한 척추 시술들을 한 번에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시술에 대해서 회복 기간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시술이라 함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누워있고 안정하는 어떤 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보통 일상생활 다 하시고 네네. 일도 하시고 시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오신 환자분들은 다음날부터 일하시는 건 아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직장을 뭐 얼마나 쉬어야 되나요? 뭐 한 달 쉬어야 되나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좀 한 달을 쉬고 싶어서 또 여러 가지 그쵸. 증빙 자료나 네네. 뭐 서류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다음날부터 일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리죠. 물론 이제 환자분들의 통증이나 증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네. 어쨌든 이 시술이라는 치료의 어떤 장점은 일상생활을 하고 일하실 거 하시면서 반일 정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 시간 내서 이렇게 치료받고 통증을 경감시키고 이런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회복 기간이 빠르다는 거. 네.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의사가 부작용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네. 안 돼요. 아, 그래요?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네. 모든 약 하나, 소화제 하나에도 그쵸. 부작용이 있을 수 네네.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경험이 많고 저뿐만 아니라 좀 숙련된 전문의, 비수술 치료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해온 전문의를 통해서 받으신다면은 사실은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 치료가 술기 자체가 아주 숙련이 돼서 안전한 치료가 있고요. 네. 명의로 인해서. 근데 이 술기 자체로 봤을 때도 크게 위험성이 없는 술기가 있어요. 예. 물론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은 있는데 이 치료는 좀 비교적 안전한 치료다 보니까 제가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가르칠 때도 우리 후배님들한테 가르칠 때도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이제 굉장히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술기는 사실은 핵심 포인트만 안다면 우리 후배 의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치료거든요. 그 치료의 어떤 기준이 뭐겠어요? 결국 위험성이 네. 크게 있는 치료가 아니에요. 이 치료 자체가. 너무 솔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네. 뭐 환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지만 우리 유튜브를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또 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술기 자체가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한테 이 치료가 필요한가? A라는 환자한테 B 치료가 필요한가 아니면 C의 치료가 필요한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오히려 명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너무 방금 해주신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딱 그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시술을 딱 적용할 수 있는 의사가 그쵸. 명이지 술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중요한데 좀 다른 얘기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시술과 수술의 선택, 원장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가족이라면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네. 예, 남동생이 저랑 또 쌍둥이에요. 네. 나이가 이제 같아요. 그래서 한참 직장 생활하고 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술, 풍성확장술을 제 남동생을 제가 직접 해줬거든요. 네. 예.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죠. 네. 근데 처음에 아주 급성기 때 통증 심할 때 이제 이 풍성확장술 통해서 이제 수술 안 하고 디스크였는데 시술로 이제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또 굉장히 운동을 또 열심히 해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본인이 관리를 꾸준히 하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죠. 저는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거랑 진료실에서 환자분 오셔서 말씀드리는 거 그냥 똑같아요. 시술을 웬만하면 다 먼저 해보시게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가끔 봤을 때 시술을 하는 것이 이미 좀 늦은 분들이 계세요. 이 풍선관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이제 막혀 있으면은 이거는 시술을 해도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보여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오히려 이제 바로 수술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간단한 주사 치료, 병원들이나 의사들마다 이제 본인의 어떤 노하우가 다르니까 오히려 시술, 풍성확장술보다는 간단한 주사 치료를 몇 번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차라리 시술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수술로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풍선 확장술 시술을 먼저 하시는 거는 다 좋은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할 수 있지만 사진을 봤을 때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보존적인 더 1차적인 치료를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수술. 근데 수술을 가더라도 황색인대 제거술이나 간단한 수술로 전해드리죠. 그래서 모든 것은 케바케라고 하죠. 네, 환자분들마다 좀 다르고 네. 상황이 다른데 그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좀 이런 선택이나 제가 추천을 드리고 권유를 드리는 거는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은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가족분들이 오신다면 웬만하면 시술 쪽이지만 중증이라면 좀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시겠다. 네, 웬만하면 시술. 네, 먼저. 예,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척추 치료를 해야 할지 이제 권유받은 치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하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께서 치료라는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세요. 그쵸. 왜냐하면 경험상 보면은 좋은 소문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안 좋은 소문들이 더 많이 나요. 맞아요. 네. 네,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쵸. 안 좋은 얘기들이 더 많아. 그게 네. 더 이슈화되고 그쵸. 이 사람의 심리가 거기에 더 이제 관심이 많이 가니까 그게 입소문 더 많이 맞아요, 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추 치료와 관련해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듣고 막연하게 치료를 이제 미루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달라요. 매번 치료는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척추 치료에 대해서 이제 너무 불안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늘 우리 진료실에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치료라는 것이 어떤 부작용, 위험성 없진 않습니다. 이거 뭐 100%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어떤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올바른 설명은 아니에요. 저희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치료를 안 받아서, 치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그래서 망가지는 허리 신경, 다리 신경, 내가 치료 시기를 늦춰가지고 나중에 후유나 장애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꼭 놓치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경중을 잘 따져서 치료를 해야 될 때는 결정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의사와 환자와의 어떤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진료 받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잘 나누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막연한 그런 소문에 의해서 두려운 감정으로 너무 방치하거나 이렇게 시술을 계속 미루지 마시고요. 저희 20년 차 시술 경력의 달인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국민 치료다. 그러니까 와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더 이상 고생 안 하시는 환자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좀 너무 저는 유익하고 한번 총정리가 좀 되는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원장님.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척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